뭐 이거를 죽여 살려 내지는 뭐 지원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그 일들이 이번에 영란은행에서 똑같이 일어났어요. 지지난주 화요일부터 영국의 연금펀드 담당자들이 영란은행한테 계속 메일을 썼대요. 당장 회의를 소집해달라. 오늘 개입하지 않으면은 당신들의 소중한 내지는 우리들의 소중한 연금 자산이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이거 2008년이랑 너무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했고요. 근데 일단은 좀 사전에 개입을 해서 어떻게 이제 급한 불을 끄기는 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니냐. 감세를 하겠다는 게 채권 시장한테는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나라가 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정책이 사실은 성공하게 되면 나도 감세할래 다른 나라들이 다 따라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 채권 시장이 파열음이 나게 되는 약간 부정적인 효과가 더 증폭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영국 자체가 뭔가 뭘 잘못했고 이렇다고 하기보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까지는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북해 의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 자립도는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광산 기업 1, 2위가 전부 다 영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오틴토 그다음에 BHP 예, 실질적으로 그래서 영국은 지금 뭐 증시도 굉장히 견조했지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특히 이제 에너지와 내지는 광물에 있어서는 자립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보니까 그 브렉시트 이후로 지금 좋아진 것도 있고 나빠진 것도 있는데 브렉시트 이후로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구조가 되어버렸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인구 유입이 많게 되면 이민자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노동 비용이 굉장히 싸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올라가는 것들을 좀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브렉시트 이후로 노동자들이 대거 빠져나가게 되면서 일을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실제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브렉시트가 인플레이션을 좀 부추겼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유럽연합에서 이탈을 하다 보니까 수입품의 가격이 더 높아지는 좀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렉시트가 사실상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나쁜 점이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더 부각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올 초까지는 잘 견디다가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컨트롤할까 정부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내각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는 감세로 가겠어라고 얘기를 한 게 발단이 된 거죠. 그렇죠. 아시겠지만 지금 이 영국의 이제 여성 총리 트루스 총리 자체는 마가렛 대처를 표방을 하면서 지금 나도 레이건 같은 내지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정책적으로 실수를 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세는 철회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뒤에서도 계속 의회 연설을 하면서 그래도 감세는 좋은 정책이다. 우리는 감세를 계속 고려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장을 이끌겠다. 이제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장을 하는 거는 좋은데 성장을 어떻게 이끌 거냐라는 정책에서 감세를 택한 거예요. 근데 사실 성장을 택하는 거에는 꼭 이제 조세 정책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비조세 정책.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IRA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표적인 비조세 정책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규제를 통해서 레귤레이션을 바꿔서 이걸 통해서 기업 활동을 유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재정 부담이 훨씬 덜한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택하지 않고 예전에 마가렛 대처가 했던 것처럼 레이건이 했던 것처럼 감세를 통해서 성장률을 제고하겠다. 근데 이런 사실은 방식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활황일 때는 통하지를 않는 거죠. 오히려 돈을 풀겠다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더 불을 붙이는 전략으로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정책이 어떤 환경에서는 나쁜 정책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금 영국에 좀 아킬레스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세를 하겠다는 게 채권 시장한테는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나라가 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정책이 사실은 성공하게 되면 나도 감세할래 다른 나라들이 다 따라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 채권 시장이 파열음이 나게 되는 약간 부정적인 효과가
더 증폭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사고가 안 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고, 근데 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가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실 좀 난처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태리가 아마 따라하고 싶을 거고, 다른 나라들도 사실은 따라하고 싶은 나라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좀 포퓰리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먹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도 룰라가 지금 이제 뭐 재선을 이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선을 이제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런 정책들이 좀 유행을 했을 때 채권 시장의 파급력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근데 참 걱정스러운 게 어제 영국 영란은행이 추가적으로 대책을 내놨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참 뭔가 이렇게 중독되면 끊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양적 완화를 그만하겠다라고 했다가 2주 정도 다시 채권을 사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줄이겠다고 했다가 다시 푸는 정책이니까 사실 안 좋은 정책인데 어쩔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어제 그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을 한 게 이번 주 금요일에 채권 매입이 끝나거든요. 근데 이번 주 끝나면 이게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시 레포기구라는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 레포기구가 뭐냐면은 갖고 있는 채권을 맡기면 유동성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들이 현금이 모자라지 않도록 담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유동성을 내주는 그런 기구들인데 이것도 2개 설치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영국 국채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전 금리까지 이제 급등을 한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이거 가지고는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좀 영국 쪽도 좀 당황스럽겠죠. 저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이 잘 안 꺼지는 이유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루스 총리가 계속 우리는 감세를 할 거야 내지는 좋은 정책이야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내부적으로 불안한 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사실 미국의 물가지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지표 예상치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헤드라인 그러니까 이제 대표 지표는 떨어져요. 자, 전월보다. 근데 코어 지표라고 해서 핵심 물가 지표.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 높은 것들은 다 빼고 정말 핵심적인 물가 지표를 코어라고 하는데 그 코어 지표는 비슷하거나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아무리 이거를 이제 가라앉히려고 해도 가장 키를 쥐고 있는 미국에서 물가 지표가 높이 나오고 계속 긴축을 한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다 소용이 없는 상황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을 좀 우려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유전도 있고 에너지원이 있는 나라가 단순히 그 브렉시트로 인한 어떤 그 인플레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고 해도 이렇게 독일, 프랑스처럼 에너지 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 이런 궁금증이 문득 들거든요. 사실 북해 유전이 있기는 해도요. 네. 실질적으로 영국은 순수입 국가였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북해 유전이 있어도 내부에서 이제 쓰는 에너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달을 못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많이 이제 순수입을 하는 그런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올라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화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더욱더 이제 수입 가격을 부추긴 측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이제 경제가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최근에 아마 보셨겠지만은 영국 연금 펀드들이 정말 큰 일이 날 뻔했었거든요. 2008년도 그 리만 브라더스 파산 때 그때 당시 상황을 다룬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빅쇼도 있고. 근데 이제 그때 영화를 딱 보면은요. 리만 파산 한 일주일 전부터 중앙은행 장들이랑 내지는 이제 뭐 이렇게 각 IB들 헤드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긴급회의를 하는 장면들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거를 죽여 살려 내지는 뭐 지원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그 일들이 이번에 영란은행에서 똑같이 일어났어요. 실제 보니까 우리나라는 은행이 보통 이제 대출을 하게 되면 예금과 이제 예금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할 때도 레버리지 같은 것들을 크게 쓰지 않거든요. 금융당국에서 이거를 크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영국이랑 유럽에서는 금리가 제로가 된 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사실 마이너스 금리였기 때문에 연금 펀드가 운용을 할 때 실제 레버리지를 4배에서 7배 정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은 주식에 대한 레버리지가 아니라 채권에 대한 레버리지를 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은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이게 만약에 4배 레버리지를 썼다고 상상을 해보실게요. 그러면은 이제 100이라는 그 뭐 전체 규모의 채권을 사기 위해서 25 정도만 현금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레버리지를 쓴 건데 이렇게 되면 가격이 25%가 떨어지면 전체 포지션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최근에 어떤 채권 금리 변동성 거진 그 이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그 화요일부터 지지난주 화요일부터 영국의 연금펀드 담당자들이 영란은행한테 계속 메일을 썼대요. 당장 회의를 소집해달라. 오늘 개입하지 않으면은 당신들의 소중한 내지는 우리들의 소중한 연금 자산이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바로 회의를 해야 된다. 근데 화요일에도 그 이메일을 받고서 묵묵부답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에도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나게 생겼으니까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수요일 날 아침에 겨우 모여가지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브리핑을 받고 그날 대책을 발표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막전막후 내용들을 좀 보도받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거 2008년이랑 너무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했고요. 근데 일단은 좀 사전에 개입을 해서 어떻게 이제 급한 불을 끄기는 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뭐 이제 뭐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증폭시키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